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벨기에 서부 전선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독일군과 영국군이 참호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총을 겨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독일군 참호 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국군 경사들은 길을 의심했습니다. 총성 대신 캐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스스로 참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인지대 한복판에서 적군과 적군이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1914년 크리스마스 정정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간이 인간이었던 단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914년 그해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 총섬 하나가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한편이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다른 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황제 비델림 2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엔 낙엽이 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 코앞까지 밀고 들어갔지만 마른강 전투에서 저지당했습니다. 양측은 전선을 따라 깊은 참호를 파고 대치했습니다. 참호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호는 지옥이었습니다. 좁고 촉촉한 구덩이 속에서 병사들은 몇 달을 버텼습니다. 비가 오면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추위에 발가락이 썩어 잘라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죽은 동료의 시신이 무인지대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수습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던 1914년 12월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 진지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성들이 영국 여성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남편과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총탄 대신 편지가 오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며칠 동안 이미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선의 일부 구역에서 양측 병사들이 비공식 정전을 맺고 서로 만나 담배를 나눴습니다. 음식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을 바꿔 읽기도 했습니다. 독일군 중에는 전쟁 전에 런던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병사들에게 영국 축구리그 소식을 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국에 남겨둔 독일군 경사의 연인 소식을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독일군 참호에서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처음엔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은 오페라 가수 출신의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전선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군 참호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쪽에서도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백파이프 연주자가 독일 병사의 찬양에 반주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서 노래가 끝나면 저쪽에서 화답했습니다. 저쪽이 끝나면 이쪽이 답했습니다. 총성 한 발 없이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국군 경사 알프레드 안데르스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기억해요. 침묵의 소리가 감돌았지요. 2달가량 참호에 있었는데 언제나 총알 소리, 기관총 소리가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것이 멈췄습니다. 다음날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장교 하나가 참호 위로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영국군 참호에서도 한 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무인지대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양쪽 참호에서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서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나눴습니다.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군복의 간추를 떼어 기념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수개월째 무인지대에 방치돼 있던 전우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양측 병사들이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독일군이 영국군 전우를 위해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군이 독일군 전우를 위해 함께 묵념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장례를 함께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가장 유명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공을 하나 꺼냈습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였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기록에는 영국군 병사가 참호해서 공을 차 올리며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인지대 한복판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의 축구 경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골대도 없었습니다. 심판도 없었습니다. 규칙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냥 공이 있었고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독일군이 3대2로 이겼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영국군 소설가 로버트 그레이브스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3대2로 이겼지만 사실 심판님이 약간의 자선을 베풀었다. 마지막 골은 분명히 오프사이드였는데 골로 인정됐다.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영국 팬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정전이 전선 전체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일부 구역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벨기에는 전국토가 독일에게 침략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자기 땅이 전쟁터로 하여금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군과 프랑스군은 영국군과 독일군의 정전을 보며 분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독일군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이 알려지자 양측 군 수뇌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적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며 헌병대를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몇 명을 본보기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시찰단이 내려오면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채고 연기를 했습니다. 독일군 병사 한두 명이 초병처럼 서 있다가 영국군 시찰단이 나타나면 영국군 병사들이 일부러 빗나가게 총을 쐈습니다. 독일군 병사는 총에 맞은 척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눈속임을 하면서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후 전쟁은 3번의 크리스마스를 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 정전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915년 4월 독일군이 화학무기 염소가스를 사용하면서 전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적 동료의식 같은 것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전쟁은 더욱 잔인해졌고 19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은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낙하루 총성이 멈춘 날이 있었습니다. 1914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억됩니다. 2005년에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정전 100주년을 맞아 영국과 독일의 현역 군인들이 다시 한번 축구 경기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영국군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100년 만의 서력이었습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 세인즈베리는 이 이야기를 광고로 만들었고 폴 맥카트니는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100년이 넘도록 기억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 국가가 원수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 무언가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 어둠 속 참호에서 흘러나오는 고요한 밤소리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총을 내려놓고 악수를 나는 그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어쩌면 무인지대에서 같이 공을 찼던 그 독일군에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픕니다. 하루의 인간이 그 전후로는 군인이어야 했습니다. 그 하루가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됩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